10만 8천 명. 거란군 전체 병력 중 살아 돌아간 숫자입니다. 아, 이게 생존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살아 돌아간 게 10만 8천 명입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이것도 틀렸어요. 실제 생존자는 겨우 수천 명, 30만 대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 정도 전멸률은 손에 꼽힙니다. 칸나이 전투? 한니발이 로마군 8만을 전멸시켰다고 교과서에 나오죠. 그거의 4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송나라도 굴복시킨 제국이에요.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피를 곡물로 받아내던 나라입니다. 중화 문명의 자존심을 꺾은 겁니다. 반면 고려는요?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거란의 절반이 안 됐어요.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학교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물을 막았다가 터뜨렸다고 배웁니다. 수공, 그러니까 물 공격이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죠. 귀주대첩의 전술은 수공.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번 터뜨려서 30만 명이 전멸합니까? 아무리 큰 홍수라도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수공으로 죽은 병력은 많아야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29만 명은요? 어디서 어떻게 죽은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귀주대첩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 노장군 강감찬이 설계한 역사상 가장 정교한 선멸전의 전모를 먼저 왜 거란이 고려를 3번이나 침략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귀주대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란, 정확히는 요나라는 10세기 말 동아시아의 최강자였습니다. 북쪽의 유목민족이 중원을 위협하는 건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흉노, 선비, 돌궐, 그리고 거란. 거란은 특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약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갖췄어요. 황제가 있고 관료제가 있고 세금 체계가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기동력에 농경 국가의 조직력을 결합한 겁니다. 이런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1004년, 전연의 맹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송나라가 매년 은 10만 양과 비단 20만 피를 거란에 바치기로 합니다. 중화 제국이 오랑캐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거란 황제 성종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천하의 송나라를 굴복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옆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란 입장에서 고려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거든요. 거란이 송을 치려면 후방이 안전해야 합니다. 근데 고려가 송과 손잡고 뒤통수를 치면 양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은 결심합니다. 고려를 먼저 정리하자. 993년 1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군 80만. 물론 이 숫자는 과장이에요. 실제로는 수만에서 십수만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도 고려에겐 엄청난 위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서희라는 외교 천재가 등장합니다. 서희는 소손령을 만나서 담판을 벌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고구려 옛 땅인 압록강 동쪽을 여진이 차지하고 있다. 여진 때문에 우리가 거란과 교류를 못하는 거다. 여진을 쫓아내면 우리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 놀랍게도 이 논리가 먹혔습니다. 거란은 군대를 물렸고 오히려 고려는 강동 육주라는 영토를 얻습니다. 침략당하고 땅을 얻은 거예요. 세계 외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거란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동 육주는 받아놓고 송나라와는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 1010년 2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거란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1차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려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도망갔어요. 한반도 최남단까지 쫓긴 겁니다. 개경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란군이 물러간 거예요. 왜? 보급 문제였습니다. 40만 대군을 먹이려면 엄청난 식량이 필요한데 겨울 한반도에서 그걸 조달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고려의 각 성들이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점령은 했는데 통치가 안 되는 상황. 거란은 승리했지만 얻은 게 없었습니다. 현종을 잡지도 못했고 고려의 항복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이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진 전쟁이었습니다. 거란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송나라도 굴복시킨 제국이 조그만 고려한테 2번이나 체면을 구겼으니까요.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침입을 결심합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겠다고요. 1018년 겨울, 거란 황제 성종은 소배압에게 30만 대군을 맡깁니다. 소배압은 거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2차 침입 때도 선봉에 섰던 인물이에요.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검증됐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개경 함락, 고려왕 생포, 완전한 항복.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소배압은 자신 있었을 겁니다. 30만이면 충분하다. 고려체 군사력이 10만도 안 되는데 3배가 넘는 병력으로 밀어붙이면 뭘 못하겠는가. 12월,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침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고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3번째 침략인데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대비하고 있었. 고려의 총사령관은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 이름은 다들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는 당시 70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년퇴직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예요. 그런 노인이 30만 대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장원급제 출신의 천재였어요. 문신이지만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습니다. 2차 침입 때의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개경을 지키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고요? 수도를 포기한다고? 맞습니다. 강감찬은 수도 방어를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란군은 빠르다. 기병 중심이니까 정면으로 막으면 진다. 우리 보병으로 저들 기병을 상대하는 건 자살 행위다. 하지만 빠른 군대에겐 약점이 있다. 보급이다. 3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인지 아는가? 계산해 볼까요? 병사 한 명이 하루에 쌀 2kg을 먹는다고 치면 30만 명이면 600톤입니다. 여기에 말 사료까지 더해야 해요. 기병 위주 군대니까 말이 최소 10만 필은 됩니다. 말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건초가 10kg이면 1000톰이에요. 합치면 하루에 1600톤의 식량과 사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매일 수송해야 해요. 그것도 겨울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통과하면서요. 거란군은 자체 보급을 가져왔지만 아무리 많아도 한 달치가 한계였습니다. 나머지는 고려 땅에서 약탈해야 했어요. 강감찬은 이걸 노렸습니다. 그의 전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청야전술. 곡식을 숨기거나 태웠습니다. 거란군이 지나가는 길목의 식량을 모조리 없앴어요. 창고는 비웠고 우물에는 독을 풀었습니다. 백성들은 산속으로 피란시켰고요. 거란군이 마을을 점령해도 얻을 게 없게 만든 겁니다. 둘째, 거점 방어. 모든 성의 병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거란군이 성 하나를 공격하면 시간이 걸려요. 30만 대군이 조그만 성 하나 때문에 발이 묶이면 그만큼 보급이 소모됩니다. 그렇다고 성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후방이 위험해집니다.
보급로가 끊길 수 있으니까요.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겁니다. 셋째, 유인. 개경까지 오게 내버려 뒀습니다. 미친 소리 같죠? 하지만 논리가 있었어요. 거란군이 개경까지 오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야 합니다. 멀리 올수록 보급선은 늘어나고 병사들은 지칩니다. 겨울 한반도에서 2달 가까이 행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개경에 도착해도 빈 성뿐이면 목표를 잃은 군대가 됩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1019년 1월 거란군은 개경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소배압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드디어 목표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런데 개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종은 이미 남쪽으로 피란 갔고 조정 대신들도 다 떠났습니다. 주민들도 대피했어요. 금은보화? 다 숨겨놨습니다. 점령해봤자 얻을 게 없었어요. 굶주린 30만 명이 빈 성을 차지한 겁니다. 소배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종을 추격할까? 하지만 그러면 보급선이 더 늘어난다. 이미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다. 사기도 바닥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버틸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버티나? 본이 오면 눈이 녹아서 강이 불어난다. 그때 퇴로가 막히면 전멸이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철수하자. 일단 살아서 돌아가야 한. 소배압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30만 대군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 강감찬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철수하는 적군은 약합니다. 이건 군사학의 기본이에요. 공격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하지만 퇴각할 때는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사기가 바닥이에요. 게다가 거란군의 상태를 보세요. 2달 가까이 제대로 된 보급 없이 행군했습니다. 청야 전술 때문에 약탈도 못했어요. 병사들은 기아 상태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양력으로 2월입니다. 한반도 북부의 겨울이에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씨에서 야영해야 했습니다. 동상 환자가 속출했어요. 손발이 썩어가는 병사들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개경을 점령하고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기고도 진 느낌이에요. 병사들은 분노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덫을 준비해뒀어요. 퇴각하는 거란군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귀주,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지역이에요. 좁은 계곡 사이로 강이 흐르는 곳이었죠. 강감찬은 그 강 상류에 둑을 쌓아놨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가둬둔 거예요. 수십 개의 임시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19년 2월 거란군 선발대가 귀주에 도착합니다.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강폭이 넓지 않았고 겨울이라 수량도 적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였죠. 선발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강 한가운데에 있을 때 둑이 터졌습니다. 상류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가둬뒀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된 겁니다. 강 한가운데 있던 거란 병사들은 휩쓸려 갔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수공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죽은 거란군은 수천 명 정도였을 겁니다. 30만 전멸의 원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수공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상이 아니라 분단이었어요. 물에 휩쓸린 건 선발대였고 본대는 강 이쪽에 갇혔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강물이 불어나서 당장은 도강이 불가능해졌어요. 이때 고려군이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강감찬 휘하에 고려군 1만 2천 명. 숫자로만 보면 거란군의 25분의 1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싸움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란군은 좁은 계곡에 갇혀 있었어요.
30만 명이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대형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말을 달릴 공간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굶주리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 태세가 아니었어요. 고려군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거란군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갇힌 물고기를 창으로 찌르는 격이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는 화살이 쏟아지고 뒤에서는 병사들이 밀려옵니다. 대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려 보병이 돌격합니다. 싸움이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거란군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서 전투가 끝났으면 거란군 피해는 수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30만 전멸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강감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거란군.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북쪽 압록강뿐입니다. 거기를 건너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길이 200km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해요. 강감찬은 미리 곳곳에 매복 부대를 배치해뒀습니다. 주요 길목마다 고려군이 숨어 있었어요. 도망치는 거란 병사들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매복에 걸려요. 또 흩어지고, 또 도망치고, 또 매복에 걸립니다. 이 과정이 열흘 넘게 반복됐습니다. 200km의 죽음의 행군이었어요. 거란 병사들은 조직적인 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로 흩어졌습니다. 장교들은 죽거나 사라졌고 명령 체계는 무너졌어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병사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은 병사들도 부지기수였어요. 동상으로 발이 썩어서 걷지 못하는 병사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3번이나 침략당했어요.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망치는 거란을, 병사를 농민들이 잡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낫이나 도끼로 결과적으로 살아서 압록강을 건넌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30만 명 중 수천 명, 사망률 97% 이상이에요. 역사상 이 정도 전멸률을 기록한 전투는 손에 꼽습니다. 귀주대첩의 소식이 거란에 전해졌을 때 황제 성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만 대군이 전멸했다. 그것도 조그만 고려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볼까? 당시 거란 전체 인구가 400만 정도였습니다. 30만은 성인 남성의 상당 부분이에요. 한 세대의 남자들을 한 번에 잃은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재앙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장비 비용, 말 비용, 30만 명분이면 국가 재정이 휘청거려요.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송나라도 굴복시킨 무적의 거란군이 전멸했다. 제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침입. 없었어요. 이후 100년간 고려와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아시아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란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송나라도 여진도 고려를 함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했어요. 작은 나라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고려 사회 내부도 바꿨습니다. 강감찬은 문신 출신이었어요. 과거 장원급 제한 선비가 30만 대군을 전멸시킨 겁니다. 무인이 아니라 문인이요. 이게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문벌 귀족 체제가 강화됐고 문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문치주의의 씨앗이 여기서 뿌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귀주 대첩은 세계 전쟁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 칸나이 전투는 서양에서 교과서에 나옵니다. 한니발이 로마군 8만을 전멸시킨 전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포위 섬멸전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귀주 대첩은요? 한국사 시간에 잠깐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강감찬, 수공, 귀주 대첩. 시험 나오니까 외우세요. 끝. 규모로 따지면 귀주 대첩이 훨씬 큽니다. 전멸시킨 병력이 4배예요. 전략적 정교함도 뒤지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동아시아 역사가 세계사 서술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동아시아는 늘 주변부였어요. 게다가 고려 자체가 지금은 없어진 나라잖아요. 로마는 서양 문명의 뿌리로 지금도 연구되지만 고려는 한국에서도 조선보다 관심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는 묻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세계사 최대의 선멸전으로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려는 30만 대군을 전멸시켰을까요? 교과서의 답은 수공이었습니다. 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진짜 답은 훨씬 복잡합니다. 강감찬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거란군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보급을 끊었습니다. 청야 전술로 약탈할 식량을 없앴어요. 시간을 끌었습니다. 각 성이 저항하게 해서 진군 속도를 늦췄어요. 유인했습니다. 개경까지 오게 놔둬서 보급선을 최대한 늘렸어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 한반도에서 2달간 행군시켜 기력을 소진시켰어요. 도망갈 곳을 없앴습니다. 퇴로에 매복을 배치해서 탈출을 막았어요. 수공은 그 마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활용점정이었죠. 결국 거란을 전멸시킨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었고 겨울이었고 굶주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란의 자만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모든 것을 적의 무기로 바꿨어요. 1000년 전 70세의 노장군이 보여준 이 전략적 통찰. 적이 가진 것을 분석하고 그들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드는 이 사고방식.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강한 적을 이기는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